안녕하세요. 리보세라닙이랑 론서프가 병용요법을 이제 하기로 했었죠. 약물이 일본 타이오사에서 개발한 게 론서프입니다. 론서프랑 리보세라닙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경구투여라는 점입니다. 둘 다 입으로 먹는 거고요. 아침 저녁 식후 1시간 이내 물과 함께 복용한다. 론서프. 론서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 VEGF 치료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거나 치료할 수 없는 이런 환자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HLB 리보세라닙은 VEGFR 관련해서 억제제죠. 론서프는 2015년에 9월 FDA 허가를 받았고요. 2019년 11월 20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HIV 리보세라닙이랑 병용 임상으로 론서프가 한다. 그래서 첫 환자 투약 개시가 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1B 이상인데요. 여기 이제 1B 사항에서는 론서프와 함께 투여할 용량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세계 병원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상은 병원을 추가합니다. 이 둘은 작용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론서프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사면을 유도하는 기전이고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신생혈관 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면역세포 활성에도 작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치료제 부작용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투여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B상에서는 용량을 확정한다고 했었죠. 페이스 1에는 이제 1A랑 1B가 있는데요. 2에만 A, 2B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닙니다. 1도 있는데 단일 용량 상승 시험 그래서 싱글 어센딩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다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AD 멀티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멀티플 어센딩 도스 스터디. 어센딩이라는 거 이제 점차 이렇게 늘려가 본다는 거죠. 점차 늘려가 본다는 건데 이제 위에 거는 싱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 용량을 투여를 하는 게 싱글이고요. 그래서 안정성이랑 내약성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 알고 싶은 걸 뭐냐면은 안전하게 내약성이 확인이 된 최대 내양 용량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대로 내양 용량을 확인을 하는 것. 내약성이라는 거는 톨러러빌리티라고 하는데 우리가 톨러런스라고 하면은 좀 참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약물을 투여했을 때 환자 또는 임상 피원자가 부작용이나 혹시 이제 불편함 그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정도를 내약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약성이 좋으면은 수능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더 나은 치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수능도라는 거는 컴파일런스라고 하는데 환자들이 약물을 지시대로 잘 복용하는 것을 일컬어 약물에 대한 환자의 수능도라고 말하는데요. 약 자기 살려고 먹는 건데 이런 거 뭐 수능 잘 안 하는 거 제때제때 안 먹는 거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약을 먹을 때 가끔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뭐가 되는데 뭔가 불편해. 그래서 안 먹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졸리는 약이 있습니다. 이 졸리는 약을 먹을 때는 이거 먹고 싶지가 않아요. 졸리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제 의욕이 없고 기운이 없고 하루를 망치는 느낌이기 때문에 잘 먹기 싫어집니다. 이런 거는 이제 불편한 거기 때문에 내약성에 들어가죠. 부작용 또는 이제 약간 불편함 그런 것들이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잘 안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약성이 좋다는 것은 환자들이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최대 내약 용량을 확인을 하는 게 여기 1A에서 하는 거고요. 1B에서는 이제 다중을 하는 겁니다. 반복 용량 투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농도를 보게 되는 건데 A랑 B를 나누는 거는 투여 용량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A에서 하는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이라는 것은 나중에 있을 1B에 있을 반복 투여 시험의 용량 설정을 위한 정보를 얻는 것을 또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A에서 먼저 단독 용량을 높여가면서 이제 투여하는 양을 좀 정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수로 늘려가 보는 거죠. 그래서 1B상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AD의 S는 싱글이고 이거는 멀티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상에서는 이제 내약성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면은 2상에서는 약물의 용량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B상에서 약물의 용량을 결정하는 건데 요즘에는 1, 2, 3당 개념이 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상, 2, 3상을 합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요거를 확인하고서 3상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동시에 2B상까지 약물의 용량을 결정하는 거랑 3상까지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유는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1상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을 하고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쁜 사람들 가끔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목적은 뭐냐? 바로 신약의 안정성과 약동학의 평가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부르는 것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환자가 아니죠. 사람이 일단은 견딜 수 있는 내양 용량 톨러러블 도스 레인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안정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충분히 높은 용량까지 어센딩을 해보는 건 그래서 용량을 올바르게 이제 평가를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사람이 이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범위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1상입니다. 만약에 이제 1상에서 이 내양 용량 범위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임상시험 이후 2상, 3상으로 들어갈 때 테스트할 수 있는 용량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효과가 나는 지점이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효과가 있는 지점이라고 하면은 이 내양 용량을 보니까 한 요 정도가 최대치였어요. 그러면은 투여했을 때 여기밖에 투여를 더 못하잖아요. 이 위로는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요 지점은 아예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런 그 레인지를 아주 잘 정해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상에서 약동학 정보를 이제 얻고서 이상에서는 약물의 적정 용량 및 용법을 이제 봅니다.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정하는 거죠. 임상 이상도 A, B로 나뉘는데요. 임상 2A는 수십 명 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약효 및 투여량을 실험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상 2B는 여기서 이제 결정된 용량을 바탕으로, 여기서 투여량이 결정이 되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150명, 500명 환자 대상으로 약효를 입증하는 단계, 이게 이상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일상도 여기 투여량의 범위를 결정하고 이상도 여기 용량을 결정을 하잖아요. 차이가 뭐냐면은 일상에서는 소수의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상에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에서 이 적정 용량 및 용법 결정한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법 용량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일상에서는 건강한 사람들, 환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대상으로는 사람이 얼마나 이거를 버틸 수 있는가, 이 먹었을 때 부작용 그리고 불편함, 그런 것들이 최대한 버틸 수 있는 투여량은 어디인지, 이런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환자로 넘어갔을 때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요 건강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부작용보다는 레인지가 더 작겠죠. 여기 안에 이제 환자가 버틸 수 있는 레인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톨러런스, 뭐 PK, PD 이런 것들의 특성을 확인을 하는 거죠. 치료 목적이 아니고 이상은 이제 환자 대상으로 치료 목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삼상 얘기는 안 했는데 좀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환자를, 이게 가장 숫자가 많거든요, 삼상이. 여기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대조약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얼마나 좋은지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세이프티랑 이피커시를 보고서요. 그래서 뭐 다국가, 다기관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피험자 수가 많기 때문에. 내성 같은 거 생길 경우에는 같은 효과가 있는 다른 종류의 약제를 소량 2, 3종씩 병용하면은 크게 억제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페이스 1에서는 최대로 투여할 수 있는 양을 결정하고요. 페이스 2에서는 투약 용량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톨러런스라는 것은 내약성이라는 뜻이고요. 이 약을 복용하고 잘 견딘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휴미라 효능 효과에 이런 내약성이 없는 경우라는 문구가 나온다 하는데요. 이 말은 즉 이 약을 복용하고 견딜 수 없는 경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런 반응 나타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라는 말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은 이제 견딜 수 없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치료는 이제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MRSD라는 게 있는데, 임상시험에서 사람에게 투여를 허용할 수 있는 시험약의 최대 용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맥시멈 도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론서프라는 것은 DNA 생성을 차단하여 요거의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로리딘, 그다음에 티피라실, 이거 이제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드러그에 보면은 트루플리리딘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티피라실이라는 게 있죠. 요게 아더네임이 론서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볼 때 론서프라고 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검색을 해도 됩니다. 드러그랑 아더네임. 굉장히 이름이 발음하기 어려워요. 트리플루리딘, 티피라실. 그래서 이제 론서프 있고요, 이게. 그 다음에 요거 임상 결과 이제 보니까 플라시보랑 론서프 보니까 7개월 대 53개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 다음에 피빌료 값은 0.001보다 작게 나왔고, 이제 일상 시험을 할 때는 별도의 연구 전용 병실에 피험자를 입원시켜서 약물을 투여한 후 반응을 매우 밀도 있게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탐색적 임상 시험임을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상이랑 삼상의 차이는 뭐냐면 사람 수가 많이 차이가 나죠.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는 몇십 명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어떤 통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그 정도 숫자가 모여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성 결과도 기술 통계학적으로 제시가 된다고 합니다. Descriptive Statistic, 그러니까 뭐 평균 정도, 그 정도 이제 나타내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들 보면은 랜덤, 무작위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알려지지 않는 교란 변수들을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알려진 교란 변수, known confounder, 이를 제어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칭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성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녀 비율 1대1로 피험자 수를 나눠가지고 임상 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들어가서 볼 건데요. 처음에는 이 임상 시험 같은 것들 보는 게 굉장히 용어도 생소하고 어렵고 한데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사실 모든 지식이 그냥 계속 보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은 다음에 볼 때 더 빨리 볼 수 있게 되고, 그게 남들과의 이제 비교 우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또 장점이 되니까 처음만 고생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